정말 친구가 많아야만 행복한 걸까요? 친구의 수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중한 시기에 사람들이 삶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10가지 취미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음악을 감상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소중한 시기에 음악 감상과 악기 연주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해소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음악은 기억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영상의 마지막에 오늘 소개할 10가지 취미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면 영상을 마치고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유튜브 음악을 켜고 들어보세요. 뭐든지 곧바로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추천하는 악기는 피아노, 하모니카, 기타입니다. 이 악기들이 그나마 접하기 쉽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예요.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소중한 시기에 있는 가수 중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올해 82세인데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곡을 작곡하고 연주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곡을 배우면 뇌가 자극되고 또 소근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잊고 음악에 몰입하다 보면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악기를 하나 배워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겨봅시다. 우리도 폴 순자, 박 맥카트니가 되어봅시다. 두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를 하거나 북클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독서의 장점을 몇 가지로 말하자면 먼저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뇌를 사용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설이나 에세이를 많이 읽으면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창의력도 자극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독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멋진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독서하는 소중한 시기의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10년 전쯤 1931년생 미국의 토니 모리슨이라는 분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독서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나갔는데 그 결과가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소중한 시기에도 독서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독서를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나 작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찌됐든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십시오. 소설, 에세이, 역사서, 자서전 등 일단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분야를 찾는 동안에도 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감상이나 의견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생각하는 힘도 길러질 거예요. 북클럽 참여는 독서의 장점에 사람들과의 교류가 접목되어 있으니 더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또 어린 친구들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북클럽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감정적 교류와 사회 활동을 통한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기 때문에 꼭 추천합니다. 북클럽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영국인데 영국에 사는 80대의 독서 애호가 메리 모건이라는 분은
북클럽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길 책에 대한 토론을 하다 보면 나이에 관계없이 생각이 깊어지고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북클럽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북클럽 참여는 당근이나 소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을 둔 모임도 있지만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모임들도 많으니 두려워 마세요. 독서와 북클럽 참여는 신체적 활동이 줄어드는 소중한 우리의 시기,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사회적 교류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북클럽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소중한 시기를 보냅시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식물 돌보기입니다. 소중한 시기에 식물을 돌보는 것은 개인의 삶에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성취감과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이것은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죠. 집에 정원 또는 앞마당이 있거나 주말에 운영하고 있는 주말 농장이 있다면 이런 활동들이 가벼운 신체 운동이 됩니다.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할 수 있게도 해주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를 보충해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나아가 식물을 돌보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 삶의 활력이 가족이었듯 소중한 우리에게 생명과의 연결은 뗄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정원이나 앞마당, 운영하는 주말 농장이 없는 도시에 사는 분들이라면 집 베란다에 작은 화분 정원을 꾸며보세요. 오늘 다이소에서 씨앗과 화분을 구입해서 좋아하는 꽃, 허브, 채소를 심으면 작은 공간에서도 자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들을 매일 돌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성취감도 누려보세요. 정원 가꾸기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소중한 시기의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 그랜트라는 분인데 그분은 70대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작은 텃밭에서 다양한 채소와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을 가꾸며 근력이 향상되어 관절염 증상이 줄어들었고 비타민 D 보충으로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정원 가꾸기 모임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 살던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분도 있습니다. 80대까지 자연농법으로 정원을 가꾸며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분은 자연과 함께하는 정원은 사람에게 치유와 평화를 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통해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은 신체 건강과 정신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활동입니다. 소중한 여러분들도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면서 자연의 변화와 성장 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사진 촬영입니다. 소중한 시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낸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사진 촬영은 일상에 활력을 주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즐거운 활동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가 발달한 요즘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 소중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적합한 활동입니다. 사진 촬영의 장점은 인지 기능과 기억력 향상입니다. 사진을 찍으며 구도와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됩니다. 둘째,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나 일상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력과 관찰력이 향상됩니다. 평소 보지 못한 순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 있습니다. 짧은 시라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는 시였습니다. 넷째,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장이 열립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산책하거나 여행을 다니면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사진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추억을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면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80대 사진작가 버지니아 올슨이 좋은 예입니다. 버지니아 올슨은 은퇴 후 사진 촬영을 취미로 삼고 주변 공원과 자연 풍경을 찍으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70대 사진 애호가 마사코 이시카와는 손주들의 일상을 기록하며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사진 촬영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산책 중 보이는 꽃, 나무, 구름을 찍어보세요.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지의 풍경을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역 사진 동호회나 온라인 사진 모임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들과 촬영 기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출사에 나가면 신체 활동도 늘고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사진 촬영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지금 바로 카메라를 꺼내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며 활기찬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요리와 베이킹입니다. 소중한 시기까지 음식이 주는 행복은 컸습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밥 안 먹는 자식, 손주를 위해 애쓰던 시절이 있죠.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요리해 보세요. 요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요리는 두뇌 활동과 손의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재료를 준비하고 또 조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뇌가 자극되며 손의 정교한 움직임까지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에 도전하며 창의력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하면 영양 균형을 고려할 수도 있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에 집중하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으며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프랑스의 84세 베이커 마들렌 콩티는 은퇴 후 베이킹을 배우고 새로운 빵과 디저트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며 즐겁게 지냅니다. 일본의 70대 미키 나다카는 채소 요리를 배우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깁니다.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채소죽이나 바나나 머핀처럼 접근하기 쉬운 레시피가 좋습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요리나 베이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요리를 배우기도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저도 한식 조리 기능사를 취득했습니다. 3번 떨어지고 4번째 턱걸이로 붙었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요리교실에서는 저와 같은 수강생들과 선생님을 만나 사는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리와 베이킹은 소중한 시기에 신체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며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매일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세요. 6번째 취미 활동은 미술과 공예입니다. 소중한 시기, 미술과 공예는 창의력과 성취감을 불어넣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시작해 101세까지 활동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며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렸습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자수를 놓고 도자기를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공예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품을 완성하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미술과 공예를 통해 나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소중한 시기에도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 탄생하는 예술을 경험해 보세요. 7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는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을 개선하고 근력을 강화합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편안해집니다. 명상은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하루 10분만 스마트폰 알람을 맞추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요가와 명상은 서로 보완해주는 활동입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가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명상은 불안과 불면증을 완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타오 포르초 린치는 101세까지 요가를 가르치며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명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전파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요가와 명상의 힘을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15분 요가 동작과 10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고양이 자세, 나무 자세와 같은 부드러운 동작을 하면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명상으로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8번째 취미 활동은 스포츠 활동입니다. 소중한 시기에 스포츠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걷기, 수영, 댄스 스포츠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걷기는 가까운 곳을 목적지로 삼아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손주 학교나 가족의 집에 방문하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위해 걷는다고 말하면 가족들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 없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호주의 조지 코로네스는 80세 수영을 시작해 100세에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건강을 지킵니다. 댄스 스포츠는 음악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신체 균형 감각과 리듬감을 향상시킵니다. 첫 번째 취미인 음악 감상과도 연결되는 아름다운 운동입니다.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스포츠를 시작할 때는 체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고 주 2에서 3회 꾸준히 실천하세요.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소중한 시기를 만들어 보세요. 9번째 취미 활동은 여행입니다. 소중한 시기에 여행은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시야를 확장하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겨보세요. 노스페이스 창업주 더글러스 톰킨스는 은퇴 후 남미 자연을 탐험하며 환경 보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72세 호주의 카이는 자전거로 대한민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겼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장소에서 자유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혼자든 가족과 함께든 바다, 산, 역사적인 도시를 방문하며 일상의 권태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마지막 10번째 취미 활동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공허함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퇴임 후에도 집짓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면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접속해보세요. 가까운 봉사활동 장소와 일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보람을 느껴보세요. 자원봉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10가지 취미 활동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악 감상과 악기 배우기, 독서와 북클럽 가입, 식물 돌보기, 사진 촬영,
요리와 베이킹, 미술과 공예, 요가와 명상, 스포츠 활동, 여행, 그리고 자원봉사까지 총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소중한 시기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취미들입니다. 이 취미 활동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작은 취미 하나가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취미를 골라 바로 시작해 보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 보세요.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